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인공지능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인공지능혁신대학원을 신설합니다. 올해 150억 원을 투입해 10곳을 만들고 오는 2030년까지 22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혈액이나 체액과 섞이지 않고 전기 자극을 주면 젤처럼 굳는 전도성 생체 접착제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접착제를 통해 별도의 봉합 없이 절단된 근육과 신경에 전기 신호를 복원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이 우울증이나 불안을 완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력 운동은 에너지 전달과 근육 생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 반해 유산소 운동은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말 낮 기온이 크게 올라 4월 중순만큼 포근할 전망입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 기온이 다시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환 AX를 이끌 인공지능혁신대학원이 신설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50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혁신대학원 10곳을 신설하고 오는 2030년까지 2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혁신대학원은 각 분야 전문 지식과 AI 기술을 겸비한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학원별로 융합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AI를 접목하는 AX 특화 연구를 추진합니다. 석박사 입학생 수는 올해 200명에서 2030년 8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환자를 시술할 때는 혈관에 생긴 구멍을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막는지가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팀이 체온만으로 스스로 펼쳐져서 찢어진 혈관 구멍을 막아주는 새로운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심장이나 대동맥 시술을 할 때 혈관에 가느다란 관인 카테터를 넣는데 봉합 시술자의 숙련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국내 연구팀이 혈관 구멍에 장착하면 스스로 혈류를 조절해 혈관을 봉합하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체온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 펼쳐지는 형상기억 고분자가 핵심입니다. 또 혈관 안쪽에 곡선형 구조를 적용해 혈소판 응집을 유도하게 됩니다. 혈관 모형에 구멍을 뚫었는데요. 이번 기술을 사용하면 미세하게 위치를 조절하지 않고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지혈할 수 있습니다. 혈관에 넣을 때는 들어가기 쉬운 형태인 압축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이때 혈관에 장착됐을 때 팽창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지혈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연구팀은 실제 돼지 흉부 대동맥에 지름 6mm 크기의 구멍을 낸 뒤 이 장치의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또 단순히 출혈만 막는 장치가 아니라 혈관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과정도 방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세포의 증식이나 다른 환경에 대해서 변화 없이 잘 유지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혈전이라든지 간염 같은 경우도 문제없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고난도 심혈관 시술의 안전성을 높이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몸의 혈액, 체액과 섞이지 않고 전기 자극을 주면 젤처럼 굳어 고정되는 전도성 생체 접착제를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공동연구팀은 물과 섞이지 않는 성질을 갖춘 액상 단백질에 전기 자극을 가하면 액체가 젤 형태로 변화하는 기술을 더해 생체 접착제를 만들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접착제를 통해 별도의 봉합 없이 절단된 근육과 신경의 전기 신호를 복원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착제를 활용해 이식형 의료기기를 장기 표면에 고정했더니 전기 저항이 낮아지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이 우울증이나 불안을 완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질 무렵 퇴근한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달리기를 즐깁니다.
도심과 공원 가리지 않고 최근 곳곳에서 달리기 열풍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체력을 기르고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안 완화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제임스 쿡 대학 연구팀이 우울 불안 증상 관련 8만여 명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유산소 운동은 근력 운동보다 1.3배 이상, 요가 등 심신통합 운동은 1.5배 이상 우울증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울증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데 유산소 운동을 하면 이 물질들의 활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근력 운동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보다는 에너지 전달과 근육 생성에 초점이 맞춰져 상대적으로 우울증 해소에 효과가 낮다는 설명입니다. 대사나 근육을 이렇게 강화할 수 있는 인슐린 같은 이런 물질들의 발현을 촉진시켜요. 우울증만 포커스로 봤을 때는 유산소 운동이 근력 운동에 비해 조금 더 개선에 유리하다라는. 연구팀은 또 유산소 운동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그룹으로 함께 하는 것이 우울증 감소에 약 1.8배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운동하는 경우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감 등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의 땀이 냄새를 통해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엘리사 비냐 박사 연구팀은 공포와 긴장 등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한 땀이 운동으로 생기는 땀과 화학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체온 조절을 위해 분비되는 땀의 99%가 물인 것과 달리 스트레스 땀에는 감정 상태에 따라 분비된 미세한 화학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냄새에 노출된 사람들은 냄새를 의식하지 못했지만 뇌의 불안 관련 영역인 편도체가 바로 활성화됐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상승해 몸이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의 활동도 감소해 면역 기능이 약해지는 변화도 관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기 화성시의 한 병원으로부터 방사성 폐기물 일부가 분실됐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지난해 9월 치료용 선형 가속기 사용을 중단한 뒤 장비를 해체하고 자체 처분을 위해 보관하던 중 방사성 폐기물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했습니다. 분실된 방사성 폐기물의 표면 선량률은 시간당 0.2에서 0.9 마이크로시버트로 방사성 폐기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했을 때 자연 방사선 수준에 해당합니다. 원안위는 해당 병원에 전문가를 파견해 사건 조사를 시작했으며 상세 경위와 원자력 안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생방송 춘절 TV쇼에 쿵푸 로봇들이 등장해 묘기에 가까운 집단 권법을 펼쳤습니다. 지난해 수건 돌리기만으로도 세상이 깜짝 놀랐는데 1년 사이에 기술이 얼마나 진보했는지 직접 보시죠.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탁자를 넘거나 벽을 박차고 도는 파크루 동작. 트램펄린을 밟고 튕겨 3m 공중 제비까지 완벽합니다. 갑자기 고장난 듯 쓰러졌지만 취권의 일부, 중국 기술력을 비웃던 시선을 넉살로 비틀었습니다. 음력 섣달 금은밤, 녹화도 아닌 생방송 TV쇼 무대에 오른 쿵푸 로봇의 집단 공연입니다. 这么小的4分钟的节目里边，你看到我们中国机器人产业的发展，看到我们这个国力的在这个单点上的这种提升。 불과 1년 전 수건 돌리기만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걸 생각하면 기술 진보 속도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처음엔 사람의 동작을 일일이 코딩했지만 이젠 반복 훈련 과정에서 로봇 스스로 터득하기도 합니다. 장대나 쌍절곤을 휘두를 수 있도록 손을 개조했고 정수리엔 특별 센서도 달았습니다. 인간과 뒤섞여 현란한 권법을 펼쳐도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계산하는 군집 제어 기술 장치입니다.
这个是导航的一个界面，通过这样的一个激光雷达，把周围的空间扫描出来之后，机器人就知道自己所在这个空间的什么的地方。 다른 콩트에선 로봇이 매장이나 집안일을 돌보고 할머니 손주 역할을 대신하는 등 일상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걸 부각했습니다. 让你一人看家辛苦你啦，不辛苦，净骂你孙子了。 이번 쇼에선 제2의 딥시크 쇼크로 불리는 시댄스 2.0의 생성형 AI 영상도 처음 활용됐습니다. 로봇 하드웨어 기술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까지 중국이 선도하고 있다고 과시한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구글이 챗GPT 추격에 신호탄을 쏜 제미나이 3 프로보다 추론 성능을 2배 이상 높인 제미나이 3.1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구글은 이 모델이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 어려운 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고급 추론 능력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 모델은 새로운 논리 패턴을 풀어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성능 지표에서 전작 31.1%보다 월등한 77.1%의 점수를 얻었습니다. 또 코딩 능력을 측정하는 테스트에서도 80.6%를 기록했습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권석화입니다. 5G 통신 이후의 6G 기술은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운영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에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이 직접 제어하는 6G 코어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코어 네트워크는 휴대폰 데이터가 어떤 길로 어떻게 이동할지 결정하는 이동통신망의 중앙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인공지능이 네트워크 상태를 스스로 학습하고 서비스에 따라 데이터 연결 방식과 통신 품질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데요. 특히 서비스별로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세그먼트 라우팅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연구팀은 기존보다 데이터 연결을 처리하는 효율이 40% 향상됐고 속도 같은 통신 품질도 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인공지능이 가장 좋은 설정을 추천하는 기능까지 적용해 사람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아도 네트워크가 스스로 트래픽을 조절하는 수준까지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 설명 들어보시죠. 기존 5G 코어는 데이터 분석은 가능했지만 실제 제어는 사람이 개입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AI 기반 예측, 정책 추천 기술을 도입하고 동적 경로 제어 구조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AI가 직접 세션과 트래픽을 판단, 조정하는 구조로 발전시켜서 자율형 6G 코어를 구현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코어 네트워크와 다른 통신망을 더 강하게 연결하고 저궤도 위성 통신까지 지원하는 구조로 확장해 차세대 6G 기술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우주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구 저궤도가 인공위성 파편과 고장난 위성, 또 로켓 잔해 등으로 우주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 쓰레기를 붙잡아 궤도에서 떼어낼 수 있는 궤도 이탈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기존에는 청소위성이 우주 쓰레기에 접근해 포획한 뒤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태워 없앴습니다. 이 방식은 비싼 청소위성이 사실상 한 번 쓰고 끝나는 일회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번 기술의 핵심은 청소위성이 작은 궤도 이탈 장치를 여러 개 싣고 다니다가 우주 쓰레기마다 하나씩 붙여서 각각 따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청소위성이 계속 살아남아 여러 번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도 가능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장치의 크기입니다. 이 궤도 이탈 장치는 전기밥솥 정도로 작은데 전개하면 무려 약 25제곱미터의 큰 태양도지 펼쳐지는데요. 이 태양도지는 추진체를 쓰지 않고도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우주 쓰레기를 대기권으로 끌어내려 타버리게 만듭니다. 뉴스페이스 시대, 이렇게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주의 쓰레기를 덜 만들기 위한 규제와 이 쓰레기들이 자체적으로 소멸하거나 재활용되는 기술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권석화였습니다. 경기도 초고령 마을 곳곳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노인 돌봄 공간인 AI 사랑방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고령층 건강관리와 정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돌봄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AI를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AI 사랑방입니다. 한 어르신이 화면을 바쁘게 손으로 누르며 게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엄청 빠르다. 손이 날아다니는데? 벌써 끝나. 다른 쪽에선 어르신과 AI가 바둑대국을 벌이는 중입니다. 이제 로봇이나 이런 AI나 이런 부분이 시니어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단어잖아요. 근데 한번 둘러보니까 친해질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AI 사랑방은 2024년 포천시 관인면에 처음 생겼고 지난해 12월엔 양평군 양서면과 화성시 화산동에도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포천 관인면은 전체 인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65살 이상이고 다른 곳도 사정이 비슷한 초고령 마을입니다. 경기도는 이 밖에도 AI를 활용한 다양한 노인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거나 약 복용 시간 등을 알려주고 급할 땐 응급 호출이 가능한 AI 돌봄 로봇도 지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나갔다 오면은 텅 빈 방이 아니고 효돌이가 기다려주고 인사도 받을 수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공감할 때가 행복해요. 도는 병원이 없거나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AI 돌봄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포천시 AI 사랑방은 3,000여 명이 방문하여 AI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인지력 향상, 신체활동 참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고령화에 직면한 농어촌 마을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확대했습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한우 133마리를 사육하는 해당 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지난달 인천시 강화군 농가 이후 3주 만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인천과 김포에 적용되던 심각 단계가 파주시, 양주, 고양과 서울시까지 확대됐으며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를 유지합니다. 당국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의 소를 매몰 처분할 계획입니다. 가성비 점심 메뉴로 꼽히던 햄버거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와 버거킹이 고환율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일부 세트 메뉴는 10,000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메뉴였던 햄버거 가격이 오르면서 외식 물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햄버거 업체 매출 1위인 맥도날드가 오늘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2.4% 인상했습니다. 빅맥과 불고기 버거 등 버거 단품이 200원 올랐고 빅맥 세트도 7,600원으로 200원 인상됐습니다. 감자튀김과 탄산음료도 각각 100원씩 올랐습니다. 버거킹도 지난 12일부터 가격을 올렸습니다. 버거 단품이 200원씩 올라 와퍼가 7,400원이 됐고 세트 가격은 9,600원으로 10,000원에 육박합니다. 맥도날드와 버거킹은 지난해 3월과 1월에 이어 각각 11개월, 13개월 만에 나란히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고환율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비교적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메뉴인 햄버거마저 10,000원대에 다가서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 햄버거가 싼 편이라서 많이 찾았었는데 오른다고 하면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는 해요. 한편 롯데리아는 현재 가격 인상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햄버거 가격 인상이 다른 품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식처럼 소비자들이 자주 접하는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을 더 강하게 체감하게 됩니다.
이런 체감은 앞으로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고 이는 기업의 추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한 고환율 부담도 변수입니다. 밀가루와 원당 등 가공식품 원료 대부분이 수입산이어서 가격 인상이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딴 가격 인상이 또 다른 물가 상승의 신호탄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지난해 반도체와 조선업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며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 경기 등 5곳에서만 광공업 생산이 늘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 거점인 충북은 이에 더해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 인구, 고용률 등 주요 지표가 일제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광공업 생산은 한 해 전에 비해 평균 1.6% 늘었지만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과 광주, 경기, 울산, 경북에서만 늘었습니다. 충북에서 12.6%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광주에서 9.4%, 경기에서 7.9%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주로 반도체와 전자부품, 전기장비, 조선 등 운송장비 생산이 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추진 중인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산업협력 이행 의지를 담은 확약서 서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최대 60조 원으로 평가받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에는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가 최종 결선에서 경쟁 중입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성능과 납기, 가격 등 평가 기준을 고려해 제안서를 준비해 왔는데 이용철 방사청장은 기업이 책임 있게 제안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칠레에서 액화가스를 싣고 달리던 트럭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쓰러져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트럭 운전사를 포함해 4명이 숨졌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뿌연 연기 속에 불탄 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뒤집힌 트럭에서는 맹렬하게 불길이 솟구쳐 오릅니다. 전쟁을 치른 듯 초토화된 이곳은 칠레 수도 산티아고 인근 고속도로. 사고는 액화가스를 실은 트럭이 갑자기 도로에 쓰러지면서 시작됐습니다. Un camión transportaba gas líquido, ya por causas que se están investigando, este conductor pierde el control del camión, colisiona, choca con las barreras de contención y vuelca. A raíz de eso y del producto inflamable que él, ¿no es cierto?, transportaba, se produce una explosión. 대형 폭발로 인해 2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운전사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다친 사람 일부는 위독한 상황이어서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Mucha gente quedó atrapada, otra gente que venía atrás de un bus empezó a escapar por los vidrios. Yo me cubrí con una barra New Jersey. Bueno, como pueden ver, el vehículo quedó calcinado.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50대 넘는 차량이 불탔고 인근 고철 처리장과 시멘트 공장에도 불길이 옮겨 붙었습니다. 추가 폭발 위험도 있어 재해 당국은 냉각 처리 등 현장 수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심각한 폭발 사고 현장에서 정부가 주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